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2학기 첫 시간이죠. 그래서 2학기 첫 시간에 대한민국의 수립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교과서가 해당 부분 펼쳐서 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죠. 일단 대한민국의 수립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거는 그 대한민국의 광복이 1945년 8월 15일이다 라는 걸 알아두면 좋고, 그 다음에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45년과 48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거를 일단 첫 수업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역사 속으로는 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기 때문에 48년 8월 15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뭐 하는지 추리가 가능합니다. 광복 이후 통일정부 수립.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나라가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다는 뜻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리가 되었을 거고, 이런 분리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통일 과정을 이제 겪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리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 민족의 광복 부분에 보면 그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을 맞게 되었는데, 이런 광복을 맞게 될 때 이제 연합국, 특히 미국을 비롯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한 회담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회담이나 선언, 그걸 보면 카이로 선언 그리고 포츠담 선언, 이 두 부분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을 재규정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선생님이 전에 한번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번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2번 조선 독립동맹, 3번 조선 건국동맹, 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 각각 민주공화국 건설을 규정했고, 이제 새로운 나라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했다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 넘어가서 우리가 38선을 이제 배우는데, 이 38선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미국과 소련군이 군사적으로 설정한 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선이 없었는데,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연합군의 가장 큰 두 축의 국가가 한반도를 두고 두 개로 나누었다 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한반도가 가지는 좀 지리적인 입장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걸 거치면서 미국과 소련, 그리고 이제 남한과 북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상황이 1945년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해요. 이승만, 김고등이 귀국을 했는데 어떻게 귀국했냐? 바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뭐가 지금 빠져있죠. 이승만, 김구가 활약했던 단체 혹시 기억나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쓰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임시정부의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다, 이 부분을 짚어주시.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행의 씨앗이었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 이제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는 좀 중요해서 이 부분 체크 표시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가 뭐냐라고 하는 건 1945년 12월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던 기구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을 규정했지만, 이 한국의 독립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게 바로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이다 라는 게 이제 요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 결정 세 가지가 좀 대표적인데, 1번 민주적인 임시정부 수립, 2번
최대 5년간 신탁 통치 실시. 3번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그래서 요 세 가지 안건이 있어서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신탁 통치에 이슈가 쏠려버린 거죠. 이 신탁 통치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요 부분 이제 위임 통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식민지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민지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우익이고 아니다. 이런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의 목표는 순서를 보면 알겠지만 1번이 먼저다. 그래서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일단 어떤 방향이든 결과물이 좀 정당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좌익 진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좌와 우의 대립이 이제 이때부터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소공동위원회와 남북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건데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죠.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46년 3월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여 문제입니다. 그래서 협의단체의 작용 문제, 이 단체가 여기에 들어온 게 맞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는 이 미소공동위원회 결정 또는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의 결정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와야 하냐 또는 와야 한다. 이런 이제 주장에 등등등 이념 논쟁, 이런 참여 문제, 이런 등등등이 이제 결국에는 이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의 결과였던 이제 미소공동위원회의 이제 좌절 또는 이제 혼란 이런 거를 이제 겪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46년 이제 후반쯤에 오면 바로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좌와 우에서 이제 신탁 통치에 총체적 지지하지만 저쪽 우파 쪽의 주장도 들을 수는 있다 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중도 좌파라고 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 그렇지만 소련이 미국이 그 임시정부 수립을 한다고 하니 그게 어떤 내용이든 한번 들어보자 하고 했던 게 바로 우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와 우익 이런 갈려지는 상황에서 성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성과는 별로 없었다. 하지만 미소공동위원회가 좌우합작위원회에 많이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건 확실합니다. 다음 2차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렬되었다 라고 하는 거 87년인 상황입니다. 좌우익의 갈등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좌우합작위원회가 잘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잘 안되니까 또는 미소공동위원회 잘 안되니까 미국이 국제연합에 한국 문제를 상정했습니다. 당시 이제 미국이 좀 더 국제연합에서 힘이 좀 셌기 때문에 미국 그 반대편에 있던 소련이나 중국은 이 회담을 아예 반대를 한 거지요. 어찌되었든 이 국제연합은 총선거를 결의했습니다. 총선거 5월 10일이었거든요. 5월 10일 5월 10일 총선거는 거행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이제 아니야 차라리 우리가 한번 만나보겠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김규식과 김두봉 그리고 김구와 이승만 이렇게 4명이 세트로 만났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왼쪽에 보면 민주적 선거, 미군 철수 등을 건의했지만 실제로 실천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이때 광주 갈 때 봤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성주로 가게 되면 요런 게 이거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남북 협상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남북 협상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일단 결론입니다. 또한 이 단독 선거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단독 선거를 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이승만을 띄우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 이 단독 선거에는
반대하는 사건, 제주 4.3 항쟁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여수 순천 10.19 사건도 같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각각 왼쪽에 있는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우리는 그러면 그러니까 탐구활동 부분을 보셔야 해요. 이승만의 정읍발언과 김구의 호소,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수업 때 우리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인데 순서는 똑같습니다. 선거를 먼저 하고요. 선거하고 국회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따로 나와서 사는 거지요. 뭐 이제 출가를 하는 거라고 이제 출가가 아니라 대통령에 출마해서 국회에서 대통령에 출마해서 국회 안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간선제 대통령 당선. 50총선거가 있죠. 총선거를 통해서 재헌국회가 되었죠. 이 재헌국회에서는 대통령 중심비에 기반해서 선거했습니다. 어디에서? 국회에서요.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선포했고, 나머지 북한도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네요. 다음 부분은 어쨌든 정부가 수립이 되었었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을 해야 한다 라는 여론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생기고 이런 반민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했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농지개혁을 배워야 되는데 그 농지개혁 같은 경우는 쉽게 이해할 때 유상매수와 유상분배를 좀 더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기 이제 이 농지개혁설과 대부분의 농민이 자기 땅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었다. 유상분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갖고 사게 됐고, 이 돈을 없는 사람들은 계속 비난하게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정책에 찬성을 하는, 요게 이제 정책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민특위는 잘 되지 않았고 농지개혁은 잘 됐지만 이제 좀 나중에 계속 이어져 가지 싶은데 뭐 이런 밖에 나갔을 때는 시험지를 잘 들고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에 대해서 배울 건데 혹시 학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죠. 안녕.